이 세상에 한글보다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없을걸요?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어도 정말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바로 한글이에요. 외국인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어를 아예 몰랐던 상태에서 한국어를 시작했으니까 한글 배우는데 20분밖에 안 걸린다. 그만큼 위대한 언어가 한국어이고 그만큼 위대한 글씨가 한글인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특별한 기대 없이 유튜브를 켰는데 스크롤을 하다가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컬러풀한 K-팝 뮤직비디오를 발견했어요. 그 주인공들은 블랙핑크였습니다. 그 영상은 밝은 조명과 멋진 댄스 동작, 그리고 중독성 있는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건 그냥 10대들을 위한 재미있는 오락거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에너지와 스타일, 그리고 열정이 제가 전에 본 것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그날 밤 유튜브를 보다가 또 다른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번 영상은 오징어 게임 시즌이라는 드라마 예능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장면들은 극적이고 긴장감이 넘쳤으며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나 주인공인 이정재의 연기력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이 K-드라마와 K-팝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 한국 문화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 영상들이 저를 더 알고 싶게 만들었어요. 다음날 스탠포드에 가는 길에 저는 어제 본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중 일부는 조금 알고 있는 듯 보였지만 대부분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BTS나 블랙핑크에 대한 조금의 정보만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뒤섞인 상태였어요. 마치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더 많은 영상을 찾아보고 쉬운 기사들을 읽어보며 전통 한국 축제, 음식, 한복 등 다양한 사진들도 찾아봤어요. 제가 본 모든 것들이 제게 익숙한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화려한 축제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오랜 역사를 담은 예술 작품들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어요. 저는 그때 느낀 감정이 참 복잡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설렘과 동시에 제 문화와 너무 달라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는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한국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제 인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탐험해보지 않은 아름답고 창의적인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서 한국의 언어인 한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한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임의의 기호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영어나 중국어도 이렇지 않죠. 과학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저는 그 디자인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글은 소리의 모양과 발음 기관을 연구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입과 혀의 움직임을 닮아 있다는 점이 참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자음은 입술이 닫히거나 혀가 특정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소리를 형상화한 것이었어요. 이런 점 때문에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있는 문자였어요. 저는 이 과정을 상상하며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들여다보고 그 모습을 글자로 옮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글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효율성과 아름다움 덕분이에요.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한글을 배운 후 뇌파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단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에 한글을 92%나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수치는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매우 빠른 학습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 실험 결과를 보며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뇌에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글이 만들어진 것은 1443년으로 지금 기준으로 600년 전이라는 것을요. 뇌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노코멘트 하는 게 좋겠네요.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 결과도 한글의 우수함을 뒷받침해 주었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보다 43%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인상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다른 언어들은 단순히 오랜 시간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문자 체계였지만 한글은 그 원리와 디자인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문자였어요. 한글의 이러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저는 점점 더 한글에 매료되었어요. 한글을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와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을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워 보였던 한글이 이제는 저에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언어로 다가왔어요. 제가 한글에 대해 조사하면서 만난 많은 자료들은 모두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한글은 한 사람의 지혜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보물과 같았어요. 그 보물 속에는 한글을 만든 사람들의 정성과 그들이 꿈꾸던 세상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글을 배워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익힐 때마다 그것들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았어요. 때로는 공부가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과 그 효율적인 설계 덕분에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얻었어요. 한글을 통해 저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서 그 자체로 예술이자 과학임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런 한글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다 함께 간단한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요리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하나하나 그 이름과 특징을 배워 나갔어요. 예를 들어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재료들이 무엇인지 또 각각이 어떤 맛을 내는지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배웠어요. 요리를 시작할 때 저는 먼저 간단한 한국어 단어부터 익혔어요. 자, 이제 냄비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라며 직접 재료들을 가리키면서 친구들에게도 설명했어요. 친구들도 함께 냄비, 프라이팬, 젓가락 등의 단어를 따라하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우리가 요리할 때 꼭 필요해요.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면서 배우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요리하면서 저는 새로운 단어들을 계속 배웠어요. 예를 들어 재료를 썰 때 사용하는 칼이나 음식이 끓을 때 나는 끓이다 같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그 단어들을 사용해 보니 책에서만 본 단어들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단어들이었어요. 저는 매 순간이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요리를 하며 손에 닿는 재료들의 질감과 냄새,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색감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날 저녁, 저와 친구들은 함께 만든 음식을 맛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만든 음식은 맵지 않은 만든 김치와 불고기였어요. 저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국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단어들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에요. 김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된장은 자연에서 온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하며 친구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을 느꼈어요. 요리를 한 뒤 한국 드라마를 다 같이 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요리를 준비할 때 왜 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는 요리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모으고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함께 요리하고 먹으면서 서로 더 가까워지는 거죠. 라고 말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이야기를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매일 새로운 요리법을 찾아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들도 저와 함께 배우며 요리와 한국어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요리를 하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배우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김치 담그기 방법과 현대적인 퓨전 요리가 서로 다르면서도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욱 한국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는 요리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며 한층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배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의 요리와 대화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외국 언어 수업 시간에 저는 한국 문화의 멋진 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았어요.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과학과 예술이 함께 담긴 특별한 문자예요. 한글을 만들 때의 정성과 지혜를 보면 놀랍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제 경험과 배운 것들을 친구들에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의아해하거나 가볍게 웃었어요.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1억 명도 안 쓰는 언어일까? 라고 제 친구 스티프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뒤이어 영어는 약 4억 명이 모국어로 쓰고 있고 전 세계 반 정도 되는 인구가 영어를 쓸 수 있잖아. 결과적으로 한글은 영어에 한참 못 미치는 언어라고 생각해. 반박할 수 있니? 라고 말했어요. 현재의 결과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작은 그룹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 한국에 대해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설득했어요. 그룹마다 각자 한국의 역사, 음식, 예술 등 여러 주제를 정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자료를 찾고 영상도 보고 직접 한국 음식도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친구들도 차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룹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한글의 역사와 디자인에 대해 집중해서 연구했어요. 저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아름다운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글은 소리의 모양을 그대로 글자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뇌에 잘 기억되는 특징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한글의 과학적인 면모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친구들은 점점 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고 서로 토론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우리는 함께 한국의 전통 축제와 현대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전통적인 한복, 음식, 민속놀이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K-팝, 드라마, 영화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라고 제가 말하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어요. 저는 수업 시간이나 모임에서 한국 문화를 단순한 이국적인 이야기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문화를 자랑하지만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참 멋진 일이에요. 라고 말하며 한국 문화가 주는 따뜻함과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냉담했던 스티브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스티브를 포함해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 체험 행사를 열었어요. 제가 직접 준비한 간단한 비빔밥과 김치를 함께 만들면서 음식의 재료와 그 속에 담긴 역사, 그리고 음식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는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과 맛이 어우러져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각기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하면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자 친구들은 웃으며 동의했어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스티브는 영어가 대단하다는 생각은 변함없어. 하지만 한글도 영어만큼 엄청난 언어라는 것은 인정할게. 한글에 대해서 소개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내심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 문화를 통해 친구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작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한글의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면모, 그리고 한국 음식과 전통이 주는 따뜻함을 함께 나누면서 점차 친구들도 한국을 단순히 낯선 나라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고 매력적인 문화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대학 과정에서 배우고 터득하면서 한글에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유네스코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문맹률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참고로 전 세계 인구 중 약 16%가 읽고 쓸 줄 모른다고 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비율이 27% 이상, 심지어 일부 나라에서는 40%를 넘기도 했어요. 저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강한 열정을 느꼈어요. 유네스코에 입사한 첫날 저는 작은 팀에 합류했어요. 팀원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는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글쓰기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글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설계 원리를 떠올렸어요. 한글은 소리의 모양을 글자로 표현하여 배우기 쉽고 기억하기도 좋았어요. 이런 점을 바탕으로 저는 비플이라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외국은 한국과 다르게 아이디어만 좋으면 신입의 아이디어도 채택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뒤에 더 들어보세요. 비프리 시스템은 한글의 원리를 응용해 만든 문자 체계를 널리 알리는 것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어린이들이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제가 제안한 계획은 간단했어요. 먼저 한글처럼 소리와 모양이 연결된 글자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 기본 단어와 문장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이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배우기 쉽고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처음 이 계획을 발표할 때 저는 조금 떨렸어요. 여러분, 비프리를 통해 아이들이 2주 만에 92% 이상의 문해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해요. 한글이 그렇게 쉽고 아름다운 이유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도 그 원리를 따라간다면 전 세계 아이들이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료들과 상사들은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고 우리 팀은 즉시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유네스코의 장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는 바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열린 교육 캠프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비프리를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어색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함께 그림을 그리고 단어를 소리내어 읽으며 즐겁게 공부하자 금세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아이들은 재미있게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교육 캠프에서는 매일 아침 간단한 게임과 노래로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 글자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고쳐나갔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실수는 배움의 일부예요. 우리가 함께 배우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했어요. 또한 저는 비프리 덕분에 교육 비용이 47%나 절감되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복습하고 집에서도 부모님께 배운 내용을 자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글에서 영감을 받은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유네스코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 문화, 특히 한글이 가진 깊은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2025년이 되어 세상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이제 전 세계의 문맹률을 1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눈앞에 보였어요. 저는 이 목표를 위해 유네스코에서 꾸준히 일하며 아이들이 쉽고 즐겁게 글을 배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비프리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와 언어가 서로 어우러져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비프리는 버전 5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어린이들 습득 속도를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문맹을 벗어나는 데 초점을 두었죠. 매일 아침 저는 교육 캠프나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글자를 배워볼까요?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교육 현장은 늘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현장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들이 빗풀이를 통해 글자를 배우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특히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빗풀이를 사용하면서 점점 더 즐겁게 배우게 된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뿌듯해졌어요. 그들은 서로 도와가며 복습하고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글을 닮은 언어체계를 만든 빗풀이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저를 한글 홍보대사로 임명해 줄 정도 아닌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한글을 쓰고 있으셔서 모르시겠지만 한글은 엄청난 기적 같은 업적입니다. 세종대왕을 역사로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울 따름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글에 자부심을 많이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화이팅!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